네, 오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돌격 종목 맞수 시간인데요. 제가 계속 유튜브 댓글을 보고 있었는데 두 분 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김선윤 잘생겼다. 네, 어때 생각하세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 많이 들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여기선 겸손하시지가 않으시네요. 네, 우리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네. 자꾸 뿌띠 재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팬분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뿌띠하신 두 분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LG 엔솔, LNF가 쏘아올린 2차 전지, 지금 매수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또 공시가 나왔죠. 7조 원 규모라고 하고요. LNF는 오늘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꾸준히 또 유입이 되고 있는데, 과연 2차 전지 지금 사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지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 지금 네. 2차 전지 관련주 사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막 매수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좀 천천히 좀 모아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전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슈 좋아요. 반도체, 2차 전지 다 좋은데 문제는 이 이슈로 인한 단기 반등은 나오는데 지금처럼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막 나오는데 이게 다시 조정 흐름이 나온 이후에 또 실질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특정한 일이 발생하는 거는 몇 분기 뒤의 일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분기, 3분기까지 보시고 가을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지만 정말 조금 제대로 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조정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계속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확실한 건 이거예요. 지금 테슬라 쪽에 납품 꾸준하게 하고 있고 국내 쪽에 원통형, 중국 쪽에 각형 이렇게 약간 양분화 돼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엔솔 쪽에서 이제 LNF 쪽에다가 대규모 수주를 줬어요. 네, 정말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더 흐름이 나올까? 네, 나올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조정 이용하셔야 돼요. 모두가 좋다고 꽂혀있을 때 매수 들어가시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물리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또 물리실 수가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럼 과연 배터리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냐?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긴 하는데 공급이 어느 순간 수요를 넘어가는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자, 우선 통계 자료를 보자면 현재 예상치를 보자면 올해도 좋고 내년까지도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적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굉장히 빠르게 치고 갈 건데 문제는 2년 뒤에요. 2024년부터는요. 수요, 원하는 물량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한 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왜 이제 관련주들, LNF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까지 좀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긴 한데 회사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번 원자재 사태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2분기, 3분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관련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어찌됐든 이쪽 계열, 2차 전지 쪽에 축포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주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다만 조금은 천천히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럼 전문가님, 소부장 쪽에서는 어디 쪽을 가장 눈여겨보세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거 소재로 볼 수밖에 없죠. 네, 그쪽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소재 쪽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F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이제 집중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또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매수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선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X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닌가라는 지금 살까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고 그런 말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맞아요. 이게 저는 항상 종목을 짧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텀을 보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를 수 있지만 급하게 가지 마시고 조정 이용 다시 밀릴 테니까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용하시라는 거지. 이걸 좀 이렇게 X 같은데. 그 X 아닌가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네. 이 PD님이 문제예요. 왜요? 맞아요. 질문을 네. 맞아요. 어중간하게 이렇게 콕 찍어갖고 했으면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게 네. 좀 문제인 것 같고 저는 네. 사실 이게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네. LNF나 LG 엔솔을 사야 되느냐 이 두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X라고 한 건데 네네. 제 그 전에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 이 밸류를 끌어당긴 게 LG 에너지 솔루션. 원흉이 LG 맞아요, 엔솔이다. 맞아요. 그래서 LG 엔솔 안 된다라고 해서 네. X고요. 네. LNF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날 계약 공시라든가 이런 어마무시한 공시도 좀 나왔었고 다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예전에 저 바닥에서 사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만큼 또 상승을 할까? 나를 따져보면 저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 쪽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잡혀 있다라면 이제는 음극재라든가 다른 쪽 분야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단적으로 보게 되면 소재 쪽도 저는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차라리 뭐 LNF를 산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쪽에 있어 소재 쪽에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적인 예로 지금 보게 되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각형이나 파우치형이 늘어난다, 뭐 안 쓴다라고 하지만 원통형 쪽의 수요를 늘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LG 쪽도 마찬가지고 삼성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 쪽에 있어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밸류가 싸요. 지금 한 7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마 LNF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밸류로 따져보다 30배가 넘어갈 거란 말이죠. 물론 잘 나가고 잘 팔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알겠지만 2차전지 다른 소재 쪽도 만약에 이 양극재가 잘 나가게 되면 다른 쪽의 소재들도 다 잘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키높이는 맞춰질 거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LNF 안 사고 저는 차라리 다른 쪽의 소재를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외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꾸준히 사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베이시스 개선. 그게 아까 뭐예요? 한 장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게 선물하고 현물하고의 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물은 앞서 있는 가격을 보는 거고 네. 현물은 지금 현재의 주가인데 이게 선물 쪽을 보게 되면 베이시스라고 현물과 선물의 차이예요. 네.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을 시킬 수가 있고 플러스 상태로가 되게 되면 이제 비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니까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시장 자체가 선물 시장이 더 싸게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계속. 네. 그러다가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면서 현물 시장이 좀 더 비싸지면서 선물 시장이 비싸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뭐 복합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LG 엔솔 안 사고 삼성 SDI를 살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 만약에 산다면 LG 엔솔 안 사요. 저는 삼성 SDI를 사지. 왜요? 더 좋으니까? 어떤 더 면에서요? 싸요. 밸류가 더 싸고 실적도 깜짝 실적을 내고 있고. 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LG 엔솔을 산다? 원흉은 안 사고 삼성 SDI. 원통형이 좋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네. 삼성 SDI가 증설을 너무 공격적으로 안 해요. 조금 이렇게 좀 치사할 정도로 이 이익 구조를 좀 이익을 꽉꽉 눌러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설비 투자 쪽에서는 좀 소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LG 엔솔보다는 삼성 SDI입니다. 근데 이제 네. 엔솔을 네네. 조심은 하셔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네. 7월 말에 그렇죠. 보호회수 물량이 엄청나게 나와요. 이 물량 때문에 주가가 가다가도 말 거예요. 정말 많거든요. 한 700만 주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솔 같은 경우는 진짜 길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시더라도 한 2달 이 정도 텀 2달. 보시고 사셔야 돼요. 네, 길게 보셨다가 보호회수 물량이 한동안 계속 터지게 되면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사실 4월 말부터도 보호회수 물량이 좀 나왔던 거예요. 3개월치 물량이. 이번에 뒤에 나오는 건 6개월 뒤에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 꼭 생각하시고 길게 볼 생각으로 하시는 것은 우선 아니다. 약간 좀 중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주 단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수익률의 차이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중소형주가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NF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 보면은 다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많이 올랐는데 반면에 이제 뭐 엔솔 같은 경우나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나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SL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다? 시장이 안정되고 이제 하락장이 아니라 진짜 대세 상승장으로 보이는 시장이 오면은 대형주 쪽으로 쏠림이 몰리거든요. 오. 그때는 그런 종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약간 좀 중형주 쪽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까지 마무리해보고요.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반등 나온 셀트리온, 이제 바닥 탈출을 시작하는가라는 픽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항암제 개발사 제넨테크와 8조 2천억 규모의 항암제 글로벌 특허 합의를 마쳤다고 해요. 뭐 이런 이슈도 있고, 또 셀트리온이 올해 세 번째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라는 이슈까지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바닥을 잡고 오를 것인지 그런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웃으세요, 또? 아니 일단 질문 끝나고 나서 할게요. 네, 항상 이제 웃으시면 저 불안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한데 일단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갈렸습니다. 셀트리온이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김선윤 어드바이저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근데 솔직히 네. 지금 당장의 큰 반등은 기대 안 해요. 그럼 엑서쇼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네. 제가 이거를 셀트리온을 네. 우리 정 대표님 잘 아실 텐데 네. 정말 오랫동안 이걸 리딩을 했어요. 근데 리딩을 정말 완벽하게 잘 해드렸거든요. 심지어 이제 작년 12월, 재작년,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고점 자리에서 매도 사인까지 냈어요, 제가. 그리고 줄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이 방송에서 셀트리온 매도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바꾼다고 제가 했어요. 맞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드린 것은 조정 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한번 매수를 시작하면 셀트리온은 3에서 6개월 정도를 보고서 매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짧은 텀으로 그냥 매수해서 오를 거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대응하는 종목이 아닌데 이번에 어찌됐던 이제 새로운 또 제품을 또 허가를 받았어요. 본격적으로 한 9월부터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램시마 같은 경우를 보면은 허가를 받고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매출의 자리를 잡는데 6개월 이상 걸렸어요. 한참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할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아직 바닥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바닥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은 바닥 좀 더 빠질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조금 여유를 갖고 올라오는 모습이라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허주마도 있고 뭐 갑자기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 종목들이 여러 이제 레키로나 그런 이제 제품들이 많잖아요. 하나하나 매출을 띄워놓고 있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분할 매수로 한 3개월 텀을 두고서 떨어질 때마다 앞으로 사보자라고 의견을 드릴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언제까지? 지금 이제 5월이니까 한 8월 정도까지 떨어질 때마다 사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최소 얼마? 1년 이상 가져가셔야 됩니다. 내년 어떻게 해요? 2분기, 반기 보고서까지 실적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 해결하기 어렵고, 그리고 저기 위에 뭐 30만 원대, 20만 원대 보여 계신 분들 굉장히 특히나 30만 원대 보여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종목이 이렇게까지 지금 거의 3분의 1토막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밀렸어요. 근데 회복하는 데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 별명이 이제 10년째 갖고 있는 별명 셀트리 윤입니다. 그 여기 정도로 유튜브에도 있어요. 셀트리 있어요. 윤. 그 정도로 제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리딩은 확실하게 제가 도와드릴 거고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 MTN 이 방송에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책임 의식을 갖고 대응해 볼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되 급하게 사시는 건 아니다. 우선 사는 건 맞지만 3개월 분할 매수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물려 있다는 분들도 계신데 합병까지 버티겠다고 하시네요. 버텨보셔야 되겠죠? 합병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한참은 시장 움직이고 할 때도 네. 종목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뭐 제약 다 좋은데 합병 이슈 가지고 제가 그렇게 주목하진 않았어요. 이미 합병 이슈 가지고 움직일 만큼 다 움직였다는 판단이에요. 그 전에 이미 다.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하는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바이오주는요. 꿈을 먹고 자라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자리를 잡아 청년이 되면 성인이 되면요. 그냥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제조업이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이 부분 기억하시고 좀 차분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아까 왜 웃으셨어요? 질문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또 이번에 극단, 네. 아까는 어중간했고 지금은 네.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빠지니까 뭐 네. 어디까지 빠져야 되나, 뭐 대세 하락 시작이냐, 뭐 네. 이 얘기를 하다가 오늘 좀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바닥 쳤냐. 맞아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과 극을 이게 달려요. 일희일비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이제 딱 오늘이 딱 일주일째잖아요. 네, 네. 이 질문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시장에 휘둘리는 귀 얇은 사람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라가면 올라간다. 빠지면 빠진다. 대세 하락이냐, 네. 대세 상승이냐. 이걸 하니까 그래도 시청자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귀가 이게 얇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으신다면야 많단 말이에요. 뭐 좋은데 네. 어쨌든 지금 셀트리온 같은 네. 경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가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특히나 바이오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그런 부분들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와요. 실적도 낮고 좋은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여기서의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까?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밸류가 여전히 뭐 싸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과거에 이 제약바이오 테마가 생기기 전에 2000년대 초반 정도나 이때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고밸류 쪽의 섹터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밸류가 좀 점점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온 그런 케이스는 맞는데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버블을 좀 깨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오늘 검색어 탑10에도 좀 나왔었잖아요. 네네.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임상 뭐 좀 안 좋다라는 거. 네. 이게 저는 싫어요. 이게 제일 짜증이 나거든요. 왜요? 성공을 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이러고 있는데 네. 하한가예요. 반대로 HLB 같은 경우는 네. 임상 관련해서 상당히 좀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딱 올라가요. 상한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과 극이다 보니까 극과극을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지면 되는데 네. 이게 잘 안 맞아 떨어지면 그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게 확인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좀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대웅제약이라든가 그런 쪽의 종목군들은 좀 차트의 모양새가 이제 바닥이 좀 나와가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종목군들을 좀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두 분의 관심주도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선윤 어드바이저님, 네. 오늘 종목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은 먼저 제가 한참 떠들었던 셀트리온을 갖고 네. 나왔어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새롭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제가 셀트리온을 방송에서 이제 대놓고 막 이게 어떤 특정 종목을 대놓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밀고 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한번 해볼까 하긴 해요. 근데 당장은 아니라 조금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슈는 뭐 원체 많습니다. 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 특허 합의권도 있고 뭐 결국 이걸로 인해서 하반기 때 관련 매출도 올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아직은 수급이 없지만 조금만 좀 반등이 되고 안정이 된다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수급이 붙으면서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코스닥의 두 종목 같이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그 매수 대응은 밀릴 때마다 천천히 조금 대응을 하셔서 모아가시는 전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하루 만에 다 잡으시면 안 돼요. 제가 평상시보다는 조금은 타이트한 매수가를 오늘 갖고 나왔어요. 14만 원 아래에서 매수 사인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4만 5천 원입니다. 네, 좀 더 내려오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가 20만 원 잡고 2차가 25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만약에 13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근데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만큼 내려와 있긴 한데 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다시 대응을 하려고 하냐면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는 아직 많이 열려 있거든요. 아래가 좀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급한 대응을 하면 안 되니까 타이트하게 잡는 부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보유자분들이나 뭐 매수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좋은 좀 정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김선윤 어드바이저의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이 전문가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김선윤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재훈 어드바이저님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어제 말씀해주신 종목 삼익 THK가 목표가를 달성하고 추가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왜 웃으세요 또? 이게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종목 AS 해주시나요? 이게 네. 이게 뉴스를 봤는데 없는데요. 아마 네. 이게 그 로봇 관련주들 좀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뭐 그 얘기 때문에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네. 재수예요. 네? 재수예요.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매일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아우 저 방송 출연 안 하고 혼자 투자하고 있죠. 매일 이러면 일단 운이 네. 있는 거고 그다음 기준은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적 성장을 해 나가는 기업들, 우상향하는 기업들 그런 쪽만 보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의 종목도 들어볼게요. 기대가 네. 되는데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이제 직장인분들,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아이들 학자금이나 내 노후자금이나 그런 자금을 만들기 유용한 뭐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뭐 그건 투자 포인트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삼성증권이에요. 증권. 네. 네. 투자 포인트를 뭐 보게 된다라면 뭐 크게 없어요. 그냥 첫 번째로는요, 주식으로 저축하세요. 그냥 매달 직장인분들 주식으로 매일 꾸준하게 매달 하시면 돼요. 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 금리가 몇 %인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적금 금리 혹시 아세요? 요즘 뭐 2%도 안 되고 1% 왔다 갔다 그죠? 하죠.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제 화면을 아마 보시면 아는데 네. 시중은행의 정기 적금의 평균 금리를 보게 되면 네. 6개월짜리가 1.98%예요. 지금 저기 보면. 그리고 3년짜리가 네. 2.63%. 음. 그럼 이 금리를 받고 3년짜리 적금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주식으로 적금을 하느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삼성증권의 연간 실적 추이하고 배당의 추이예요.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조 3천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9천억대로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20년도 같은 경우 6,7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네. 21년도에 1조 3천억이면 상당히 실적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작년에 배당을 했던 게 주당 3,800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실적이 좀 주춤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9천억대야. 근데 20년도보다는 좋아요. 그럼 20년도와 21년도에 중간 정도의 배당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약 한 3,000원 정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삼성증권 지금 현재 주가가 37,600원. 한 9%, 8% 가까운 이자예요. 그러면 저는 은행에 하느니 이런 고배당 주식을 빠질 때마다 저는 매수할 것 같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시장이 전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본다라면 이런 주식을 마이너스권 때마다 적금 넣듯이 하게 된다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당히 좋아요. 실적이 늘어나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4만 원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만 원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작년에 3,800원을 줬어요. 그럼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6.5%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이 회사가 많이 늘어나서 배당을 예를 들어서 6만 원을 6천 원을 준다라고 네. 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만 15%가 되는 거예요. 오. 시장이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에요. 지금 증시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실적 전망치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진 않을 거거든요. 언제 또 동학개미 뭐 얘기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시장이 호황장세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그때를 대비하게 되면 당연히 좋아질 거고 업종 대표주니까 망할 일은 없을 거고 그러면 적어도 6% 이상대, 7% 이상대의 배당 수익을 얻는다라면 저는
뭐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은요.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종목은 추격 매수하게 되면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하고 37,000원 이하가 될 때만 계속 모아가세요. 서서히.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5,000원 정도 때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가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근데 어찌됐든 해야 되니까 45,0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이 손절 없습니다. 네. 그냥 애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물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전 아이들한테 물려주겠습니다. 네, 오늘 정재훈 전문가의 종목은 바로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우리 정재훈 전문가 조금 더 많은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성공 정재훈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돌격 종목 마수 시간이었고요. 이제 3세트에서는 이제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김선윤 어드바이저가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02786-1022, 1023, 문자는 013-3366-8200번이고요. 또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시원하고 따뜻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